호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애TV 구독자 TK809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35살이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26살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화양동에 있는 한 옥탑방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 중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코비애TV와 같은 공포방송을 즐겨보게 된 것도 그날의 기억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제가 귀신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완전히 바보 취급을 했거든요. 저는 귀신을 전혀 믿지도 또 본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여자친구는 무서운 걸 워낙 싫어해서 귀신 같은 거를 막 부정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랑은 공포영화 같은 거 꿈도 못 꿨고 항상 멜로나 액션 영화 같은 것만 봤습니다. 아무튼 때는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요. 여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 어렸지만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때였어요. 저희는 같은 학교에서 만나게 된 CC였고 천만다행히도 같은 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는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둘이 살긴 약간 좁긴 했지만 당시 워낙 사이가 뜨거울 때라서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동거를 처음 시작할 땐 이 평수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들의 짐이 생각 이상으로 참 많구나 하는 걸 점점점 깨달아갔습니다. 그래서 반년 남은 계약이 끝나면 저희는 돈을 합해서 이사를 갈 생각이었어요. 옥탑방은 옥상 마당을 저희 것처럼 단독으로 쓸 수가 있어서 밤에는 맥주 한 잔씩 하기가 참 좋았던 걸로 추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좋았던 추억이 공포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하루는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약속 장소는 집 근처였던 건대 입구역이었는데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애들이 파전 노래를 불러서 저희는 파전이 유명한 회기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여자친구는 퇴근하고 집에 와 있었는데 제가 사전에 친구들 만날 거라고 얘기도 해놨고 또 늦을 것 같아서 먼저 자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회기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실컷 파전도 먹고 막걸리도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한 자정쯤 됐을 때 막차가 끊기기 전에 저희는 다 각자 집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걸어서 자취방 건물에 도착을 했고 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 옥탑방 마당 입구에 들어섰는데 세상에 거기에 여자친구가 처녀 귀신 마냥 비를 맞고 서 있는 거예요. 저를 째려보면서요. 그래서 저는 술김에 여자친구를 끌어안으려고 다가가는데 얘가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자기야? 뭐 내가 늦게 들어와서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났겠어? 지금 몰라서 물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진짜로 몰라서 물었거든요. 하여간 계속 밖에서 비를 맞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여자친구랑 함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가 아주 뿔이 단단히 나서 저한테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을 뻥끗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렸어요. 영문을 모르니까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하길 자다 깨서 이제 집에 갈게 하고 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대요. 그런데 시간을 보니 제가 슬슬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아서 우산을 쓰고 옥상에 나가서 제가 오나 안 오나 골목길을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우산이 제 우산이었대요.
그리고 그 한 우산 아래로 웬 여자가 제 팔짱을 꽉 끼고 같이 걷고 있더랍니다. 근데 팔짱을 너무 꽉 끼고 있어서 왠지 더 보고 있자니 집 앞에서 키스라도 할 것 같아서 더 못 보겠더랍니다. 그런데 저 맹세코 혼자 왔거든요. 그래서 너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너 누굴 본 거냐면서 아주 당당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핸드폰에 오늘 찍은 파전 막걸리 사진이랑 친구들과 찍은 사진 다 보여줬고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해명 다 했습니다. 진짜 술이 확 깨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자기가 기습으로 기다리고 있던 것 치곤 제가 뜨끔하는 기색도 없고 너무 당당하니까, 그리고 증거도 명확하고요. 긴가민가 해 하면서도 그 화를 죽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해명으로 내가 작정하고 바람필 생각이었으면 그 여자를 데려다 주고 오지 뭐하러 내가 배웅을 받겠냐,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씻으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의 울기 직전으로 눈시울을 붉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토끼 눈이 돼서는 자기야, 자기 팔이 왜 그래? 이러는데, 아니 글쎄, 멀쩡하던 제 팔뚝에, 선명하다고 하면 좀 과장이겠지만 제 팔 한 바퀴를 진짜 누가 꽉 조여서 감싼 듯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아침까지만 해도, 아니 심지어 오후까지만 해도 멀쩡했거든요. 그 순간 저도 여자친구도 이거 진짜 뭐가 있긴 있었구나, 아니면 우리가 단단히 홀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뭔가 애매하게 오해가 풀리면서 여자친구가 화가 누그러들긴 했지만 이게 공포심이 극대화되면서 저를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야근을 해서 좀 퇴근을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 근처를 지났다는 문자를 받고 이제 슬슬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옥상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여자친구가 오는 방향을, 그 골목길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골목 끝에서 여자친구가 걸어오는데 그 옆에 웬 여자가 같이 걸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친이 썼던 우산이 큰 장우산도 아니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는 거의 비를 다 맞을 정도로 옆에 삐져나와서 걷고 있더라고요. 순간 직감적으로 감이 좋지 않아서 바로 건물 아래로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건물 1층 입구에서 여친을 마주했을 땐 역시나 여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하면 기절할 게 뻔히 눈앞에 보여서 저는 헤어질 때까지 이 이야기를 함구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발생하면 여자친구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그냥 속는 셈 치고 무당집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헤어질 때까지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비 오는 날 저희 커플에게 나타났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